나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나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그때그때 빠르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제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대화에는 질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나의 어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궁금해요 라는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뭔가 일침을 가하듯이 근데 그거는 뭐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약간 쾌감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일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불공정, 어떤 부정의에 맞설 때라든지 정말 못된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외에 평범한 대화에서는 그렇게 일침하듯이 툭 던지는 그런 질문은 저는 관계에 해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냥 무난하게 하시던 분들이라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답변하기가 편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컨대 어떤 사람의 뭐 사업의 동기가 궁금해요. 근데 그거를 그 사업의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바로 물어보면은 사실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말해야 되지? 어떤 걸 묻는 거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상 답변을 함께 곁들여서 말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는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큰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만족감? 이런 식으로 답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딱딱 몇 개를 먼저 제시를 해주면은 그 중에 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게 딱 부합하는 게 없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질문을 좀 길게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특히 전화통화 같은 걸 할 때 청취자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뭐라도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또 재미와 어떤 의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그 어떤 좀 공감적인 주제를 좀 일단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이 수요일 아침이라 좀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꺼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라포가 형성됐다 그러면은 최근 제일 고민스러운 게 좀 있으세요? 뭐 연말이다 보니까 뭐 한 해 동안 못한 거에 대한 뭐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날이 추워서라든지 뭐 말이 좀 안 맞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상대가 답하기 편하게 그 답에 이르는 길을 함께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한다. 요거는 저의 어떤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 너무 나의 말이 갑작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전 정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거죠. 약간 아무래도 이런 메타인지적인 접근이 조금 서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감정이 훅훅훅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열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가 뭐를 모를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는 어떤 전문 용어를 막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꼭 상대방 측에서 근데 그게 뭐야?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상대가 좀 더 이 사람 되게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 사랑 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를 써서 이 단어를 상대가 알까?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에 흥미가 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특히나 내가 편안한 상대가 아니라 뭔가 좀 어려운 상대, 약간 어떤 상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뭐 후임이라든지 그래서 나의 말을 자를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혼자 신나서 떠들지는 건 아닌 건지 상대가 과연 흥미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상대가 관심 있을 만한 부분들을 딱 끌고 와서 대화를 여는 것도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영아, 너 저번에 그 영화관 가서 봤던 그 영화 있잖아. 그 감독 작품 중에 이게 있는데 내가 봤거든? 진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상대가 조금 익숙해할 만한 화제들을 이렇게 딱 꿰가지고 후크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상대가 이야기하기가 쉽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화제를 끌어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받고 싶을까? 나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떤 감정적인 터치가 필요할까를 좀 역지사지를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게 또 과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너무 내가 넘겨짚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어떤 걸 원할까를 너무 생각하면은 사실 나의 어떤 중심이 외부로 가버리게 돼요. 그런 것은 사실 자아의 건강함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만 써야 돼요. 네. 자, 어떤 거를 하는 것이냐?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나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그때그때 빠르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차로 누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늦었죠. 요새 너무 바빠서요. 라고 하면은 물론 그분은 이제 연락이 잘 안 됐던 거에 대한 변명 겸 뭐 사과 겸 한 거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많아서 바쁘다 딱 포착을 하면은 괜찮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도 추운데 바빠서 힘드시겠어요. 뭐 제품 그 발주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과는 대화가 한층 더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려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업무차 만난 관계일지라도 조금 더 그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는데 아빠가 좀 아프셔서 본가 갔다 왔어. 그러면은 아유, 본가 멀었겠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찮으셔? 뭐 때문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이 대놓고 아빠가 아파서 힘들어 라고 하지 않았어도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대놓고 나 위로가 필요해, 공감해줘 라고 하지 않았어도 대화 속에 어떤 뭘 흘렸으면은 그거를 딱 포착을 해서 그에게 맞는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상황극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직장 동료가 아유, 다음 주까지 계속 야근이에요. 아유, 뭐 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유, 정말 힘드네요 하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간다면은 힘들어서 어떡해요? 왜 계속 야근해요?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잠은 좀 잤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약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케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 건드리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마음 헤아리는 부분은 뭐 사람 바이 사람일 수는 있어요. 이런 감정적인 케어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의 성향과 어떤 관계성을 약간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일단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든 혹은 뭐 MBTI에서 T가 뭐 90%인 사람이든 간에 살짝은 이런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묻혀서 말을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툭툭 뱉은 말, 그냥 흘리듯이 하는 말이라도 조금 포착을 해서 그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냥 막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사실 공감 능력도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나의 어떤 공감과 감정의 풀도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희다였습니다.